네, 안녕하세요. 카시트 전민주입니다. 오늘은 이제 BMW X5와 X7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과연 어떤 분들한테 X5가 적합하냐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제가 리뷰를 진행할 때 제가 직접 대부분 나오지만 오늘은 X5보다 X7이 앞서는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주행할 때 빼고는 외관 디자인에 목소리만 입히는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 BMW에서 판매량이 많은 편에 속하는 SUV는 X3, X5, X7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X5와 X7을 가장 많이 비교하십니다. 왜냐면 X5에서 2천만 원 정도 더 주면 기함급인 X7을 살 수 있는데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2천만 원이라는 비용 조달이 이제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특히 세금을 포함해서 유지비 등 기타 비용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괜히 이제 용기 내서 질렀다가 이제 크게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X7은 2천만 원을 투자할 만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유는 2열 공간. 우리가 X5라고 하면 큰 차를 떠올리는데 솔직히 X5는 X3랑 비교했을 때 2열 공간이 뭐 드라마틱하게 넓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 오너분들 사이에서도 2열 공간이나 승차감은 가격 대비 아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X7과 달리 X5는 2열 리클라이닝 기능이 없다는 점도 이 차 구매를 이제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죠. 그리고 실내 디자인이나 소재가 X7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제 고급 가죽을 곳곳에 집어넣은 X7과 달리 X5는 저렴한 소재들이 눈에 확 들어올 만큼 많이 보이고 기어 노브나 수납 공간이나 램프 같은 디테일한 부분도 고급감을 느끼기엔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X5의 매력 포인트는 뭘까요? 일단 저는 컴팩트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X5는 BMW가 3 시리즈와 함께 가장 애지중지하는 모델이에요. 이제 보통 BMW는 7년 주기로 풀체인지를 진행하는데 X5는 F바디 시절에 타 브랜드에서 막 도전장을 내 던지니까 그 세그먼트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5년 단위로 풀체인지를 진행했고 그 고유의 스포츠성과 고급감을 같이 가져가려고 하는 모델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 중형 SUV라는 차급에도 불구하고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나타났고 다만 이제 G 바디로 오면서 F 바디 시절까지 느꼈던 다부졌던 인상이 굉장히 좀 착해지고 얌전한 부분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차가 참 디자인이 착해졌다는 느낌이 이제 분명히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X7과 비교했을 때 X7은 웅장하고 크고 멋지지만 또 달리 생각해보면 X7이 X5에 비해서 뚱뚱하고 둔해 보이고 커 보여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색상도 저는 장점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이 컬러 이름은 브루클린 글레이라는 이제 색상입니다. 좀 더 진한 느낌의 이제 컬러인데 이제 버니나 그레이 대신 이 브루클린 글레이가 요즘 BMW에서 이제 밀고 있는 이제 모델이죠. 그래서 이 색상 같은 경우는 밝은 곳에 갔을 땐 굉장히 화사한 느낌이 들고 또 어두운 곳에 있을 때는 굉장히 진하고 이제 품격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이제 컬러인지입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 이 색상 같은 경우는 보통 BMW가 3 시리즈, 4 시리즈 이 세단에 처음에 적용을 하다가 점점 위로 이제 하이엔드 차량들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7 시리즈나 X7에는 조금 좀 가벼운 느낌이 많이 들고요. 이 X5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젊은 층 겨냥한 차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컬러도 개성 있게 소화한다는 점을 이 X5의 장점으로 이제 꼽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주행을 하면서 느꼈던 뭐 장단점 그리고 X7보다 이 X5가 확실히 뛰어난 점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를 왜 이렇게 보여드리는지 아세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X7하고 5하고 그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크기잖아요. 네네. 네, 7이 이제 그 5보다 덩치가 커가지고 이렇게 좁은 공간 벗어날 때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전장 길이는 7이랑 5랑 거의 똑같고 이 폭은 7이 좀 더 작아요. 예, 그래서 이 7이 이제 그 덩치에 비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작은 차다, 실물이.
실제로는. 그래서 뭐 운전하거나 뭐 주차할 때 이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 크기만 가지고, 이 차체 크기만 가지고 운전이 부담될 것 같아서 뭐 세븐을 이제 5를 선택한다고 하면 그건 약간의 좀 오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5도 덩치가 큰 차다. 이제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 5를 이제 선택하고 싶은 이유가 일단 차체가 어떤 세븐이 이제 그 큰 걸 떠나서 5보다 이제 무겁기 때문에 운전할 때 좀 거동이 좀 둔하거나 뒤뚱거린다는 느낌이 좀 분명히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운전에 좀 더 즐거움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 5가 조금 더 이제 적성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그 광교에서 올라올 때 제가 이게 무슨 패밀리카야, 혼자 타기 좋은 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만큼 차가, 이게 5는 정말 좀 재밌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건 저희가 하우곡에 올라가면서 또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랑 7이랑 또 결정적인 차이는 이건 5한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실내 소재 이런 것들이 이 7에 비해서 소재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좀 많죠, 그쵸? 옵션 차이가 좀 있죠, 대리님. 그렇죠. 네, 어떤 부분이 이제 있어요, 실내에서는? 뭐 일단은 네. 가죽이 들어가는 부위도 조금씩 달라지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뭐 이제 편의 옵션 사양들도 5랑 7이랑은 이제 좀 네. 차별화를 둬서 네. 7에게 조금 더 많은 옵션들을 좀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옵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아, 가장 큰 게 어떤 거예요? 5랑 7은? 옵션에서? 가장 큰 거라고 하면 네네. 제가 봤을 때 SUV는 좀 편의성을 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이제 1열에서 네. 지금 이제 2열에서 네. 2열에서 이제 예를 들어 썬루프 제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2열에서 모든 걸 이제 제어할 수 있게끔 X7은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X5 같은 경우는 2열에서 딱히 할 수 있는 게 뭐 선블라인드도 수동으로 올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아마 편의성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아, 그러네요. 그게 좀 크네요, 진짜. 그렇죠. 네. 그리고 TV도 여기 안 들어가고, 디스플레이. 네, 디스플레이는 네. 지금 7.5 다 안 들어가고 있어요. 7 신형도 2열 디스플레이를 다 아, 그거 뺐어요? 예, 그게 삭제됐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5보다 7이 좀 더, 운전, 7이 친화적인 거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 차가 이제 주행하면 진짜 얼마나 재밌냐면, 일단 SUV, 중대형, 중형 이상의 SUV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이 응답성과 이 거동이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다고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컴포트 모드를 했을 때도 전혀 뭐 이렇게 그 중간중간 멈추는 거 없이 이제 매끄럽게 나가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그리고 요 앞에 지금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면 이걸 사실 처음에는 좀 많이 좀 신기한 기능이었는데 요것도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떤 실용성을 따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보는 사각지대를 이 디스플레이 앞에 이제 이 전방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제가 이제 실제로 차를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요 디스플레이 이제 나오는 거는 항상 이제 켜두고 다녀도 뭐 나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 요런 이제 그 디자인에 있어서 감성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운전자 감성을 좀 자극하는 것 같아요. 이제 10월 달에 이제 5 시리즈도 나오지만 거의 이거랑 비슷한 형태로 나오겠죠. 5 시리즈도 디자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어떤 식으로 조금 변화를 줄지 이 앞으로 나올 5 시리즈도 조금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0 좀 지나서 이게 무슨 패밀리카. 진짜 오늘 영상 주행은 딱 요 한마디로 끝내고 싶어요, 솔직히. 진짜 이게 무슨 패밀리카야 진짜. 이렇게 차를 재밌게 막 탈 수 있는데. 아니 봐봐요, 지금 여기서 차가 SUV가 이렇게 너무 재밌으니까 이걸 무슨 짱짱이 패밀리카로 그 정말 그렇게 하죠. 이제 일상생활 할 때는 우리 좋게 얘기합시다. 일상생활 할 때는 이 컴포트나
에코로 이제 편하게 좀 다니시다가 이 아빠들이 가끔씩 달리고 싶을 때 이 스포츠 플러스로 놓고 달리면 굉장히 이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다라는 게 이 X5의 저는 X7이 갖지 못한 매력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말을 마지막에 결론을 낼게요. 여러분들 만약 X7 대신 X5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가격적인 부분 뭐 2천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X5를 산다고 하면 후회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건 금액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 더 주행의 즐거움을 추구하거나 디자인에 있어서 컴팩트함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 이 X5를 저는 강하게 이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